이번 시간은 1920년대 우리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족 분열 통치와 국내외 항일 민족 운동인데요. 자, 먼저 192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910년대랑 1920년대랑 다르는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문화 통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문화 통치라는 어떤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걸 이제 존중하면서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유화 정책, 부드럽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 통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도 놀란 거야. 자, 10년대에 이렇게 무단 통치, 헌병 경찰로 이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다가 결국엔 3.1운동이 딱 터지니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러는 거야. 너희들 이런 이제 그 전통 문화라든지 관습,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요. 자,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민족 분열 정책. 자,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 의지가 지금 3.1운동으로 표출된 상황이에요.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딱 끝났어. 그럼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엄청 이제 똘똘 뭉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제 입장에서는 안 좋으니까 분열시키는 정책을 피는데, 결국에는 우리 민족 안에서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친일파를 만들면서 우리 민족을 스스로 이제 분열되게 하는 민족 분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문화 통치의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일제선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일본이 문화 통치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상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식민지 시기에 우리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어떤 이제 그 정책 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죠. 자,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결국에는 우리 식민지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데, 당시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인 육해군 장군 출신들이 총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무관들이 이제 총독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관리된 사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돼? 강압적이지 않고 좀 부드러울 것이다라는 걸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실상을 보면, 자, 문관 출신 총독이 우리가 식민지 그 기간 동안 몇 명이 있었냐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로만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문관 출신의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병 경찰, 군인이 경찰 업무 맡는 거를 이제 없애고요. 자, 보통 경찰, 일반 경찰들이 이제 그냥 경찰 업무 맡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상을 보면, 자, 경찰 관서, 자, 그 다음에 경찰수, 경찰의 수가 오히려 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랑 우리 이제 경찰 인원수가 1910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가 되고요. 또 이러한 법도 만들었대요. 무엇이냐면 치안유지법. 자, 결국엔 경찰이 하는 일이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 그 치안을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제 이 치안유지법으로 이제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 활동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잡아갑니다. 참고로 보고, 또
10년대에 이러한 헌병 경찰이 사실상 20년대에 이제 보통 경찰 이름만 바꿔서 이제 보통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나 이제 군인 뭐 퇴역했어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경찰이 되는 거죠. 막 이런 것처럼 하던 사람이 거의 이제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넘어가서 각종 단체 조직. 이전에는요, 어떤 이제 우리가 결사, 그러니까 조직 못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만들게 해준대. 근데 실상을 보면, 자, 반일 세력을 탄압하고요. 반일 세력을 탄압을 하고, 자, 친일 세력을 후원했다. 단체 너희들 만들어도 돼. 그런데 우리 일본한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 탄압할 거야. 친일 세력, 친일 단체 많이 도와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신문, 잡지 발행 이제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도 있는 막 동아일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조선일보 이런 게 이제 2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실상은 그러니까 발행하래. 그런데 실상은 사전에 검열을 강화해요. 검사 받아야 돼. 자, 검열을 강화하고요. 또 기사 삭제 또는 압수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식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썼어요.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사전에 검열해가지고요, 그러한 기사가 있으면 삭제되거나 아니면 압수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의,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줬을까 안 시켜줬을까? 잘 안 시켜줬다라는 거지. 교육을 제한했다. 자, 그래서 이 문화통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일제는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화적, 관습적 그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좀 이제 부드러운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통치, 민족분열정책, 그다음에 실상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1920년대 경제수탈에 대해서, 경제수탈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했다면 20년대에 들어서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자, 산미 증식 계획. 자,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거야 결국에는. 자, 이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한번 보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막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안에 농민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요. 이제 노동자들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일본 내에서 식량이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막 쌀값 막 이제 비싸지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막 정부에 막 이제 시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일본 이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국의 그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 증가된 부분만 일본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을 했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긴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요? 자, 보면은 쌀 그 종자를 개량을 하고요. 또 수리시설, 농사질 때 쌀에 이제 그러니까 그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겠죠? 그런 이제 물을 대는 뭐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요런 거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간 및 간척 사업, 그러니까 좀 이렇게 쓸모 있는 땅, 비옥한 토양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쌀 생산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가 됩니다. 쌀 생산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증가된 부분만 가져간다며. 그럼 증가된 부분만 가져갔으면 이제 된 건데, 오히려 자, 여기 보면은 증산량보다 그러니까 증가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을요, 일본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이제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국내,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다. 아이고, 이거 다시 할게요. 식량, 여기, 사정. 자, 식량 사정이, 악화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지고요. 자, 부족한 식량은요, 자, 어디에서 얻냐면, 자, 만주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수입해다 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수입했냐면 만주 지역. 우리나라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후가 춥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농사는 이제 안 되고요. 밭농사. 그래서 뭐 콩 이런 걸 이제 수입해가지고요. 이제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산미 증식 계획에서 뭐 종자를 개량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개간 간척 사업 막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야.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야. 농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막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화전민, 이제 도망가서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전민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로 이제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냐면 만주나 그 다음에 연해주, 이러한 이제 연해주 등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산미 증식회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910년대에 이제 회사령이라고 이제 만들어졌었죠.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회사령을 이제 폐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만 해.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허가제에서 신고제. 자, 10년대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게 좀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거야. 이제 신고만 하면 된대. 만들고, 나 만들었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공장, 이런 거 만드는 게 좀 이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총독부에서 우리, 조선인들 위해서 이렇게, 회사령을 폐지해서 신고제를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주를 해올 거 아니에요. 식민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사업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사람들이 뭐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거 이제 쉽게 만들어서 이제 자본 이렇게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행을 했던 게 이제 신고제로 회사령을 이제 바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본인 회사의 자유로운 한국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신고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신고제가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대로 회사나 공장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자, 우리 민족 기업이 지금 타격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일단 일본에서 이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 왜냐면 일본이 공업화 먼저 했잖아, 훨씬.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만들긴 하지만 같은 예를 들어서 분필 만드는 회사, 뭐 일본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 똑같이 분필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산다고요? 질 좋은 일본 제품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